자, 오늘은 정적분 세 번째 파트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 별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상하다는 걸 먼저 느꼈어요. 정적분의 결과는 정적분이잖아요. 이게 구간이 정해져 있는 적분의 결과는 항상 선생님이 상수라고 했어요. 맞죠? 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이 어떤 값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적분, 구간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정적분으로 정의됐다는 건 너 결과가 상수가 아니라 함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 앞뒤가. 구간이 정해져 있는데 값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함수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구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구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함수식을 만들어주는 어떤 변수가 구간에 사용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이 숫자가 아니라 어떤 변수로 주어져 있으면 당연히 결과가 그 변수에 관한 식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가령 예를 들어서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f' 쓰는 겁니다. 도함수 쓰는 겁니다. f' dt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고 쳐보자. 그럼 분명히 적분 구간이 있는 정적분인데, 그치? 결과는 값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x 때문에. 이 변수 때문에. 이해돼? 그럼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너 부정적분 하면 ft가 되고, 그 ft에 x를 대입한 값에서 a를 대입한 값을 뺀 걸 계산 결과를 해야 되잖아. 정적분 계산 원리에 의해서. 따라서 얘는 fx 마이너스 fa로 정의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란 뜻인 거예요. 정적분의 결과는 항상 상수여야 돼. 근데 언제 상수가 아닌 함수가 된다?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정적분인 거예요? 정적분이 아닌 거예요? 원리는 모양은 정적분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계산은 함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뭐 ft, dt 이거 하면 너 계산하면 어떤 상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를 계산하면 어떤 값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야. fx 뭐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어. 근데 적분 구간에 변수가 존재해버리면 상수로 값이 존재하지 않고 함수식으로 표현된다는 사실인 거야.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어렵게. 알겠지? 그러니까 교재는 굉장히 어렵게 지금 설명해 놓은 거야.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선생님 설명 이해됐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정적분 문제다 아니면 함수 문제다 이제 판단이 되는 거야. 모양은 정적분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함수를 계산하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아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유형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어서 정적분 계산 결과처럼 어떤 적분 상수로 표현이 안 된다면 과연 걔는 적분을 하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따지라는 거야. 자, 물론 원칙상 그대로 해도 돼요. 그대로 해도 되는데 선생님 이건 유형을 알려주겠다고 했잖아. 자, 적분 구간에 변수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적분 구간에 만약에 변수가 존재한다면 이 정적분의 결과는 어떤 함수여야 돼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x에 관한 어떤 함수식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값은 어떤 함수겠지. a를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이니까. 맞아, 틀려? 그러면 너를 만약에 선생님이 dxd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미분해라고 표현해 버렸어요. 그럼 원래는 보통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처음과 같아진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적분하고 미분한다는 그 의미 안에 변수가 서로 체인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용된 변수는 뭐죠? t죠. t를 부정적분해도 어차피 t에 관한 식이 나와. 여기 이제 f't라고 할게요. 받아들여요? 그러면 ft라는 부정적분의 결과가 만들어질 거야. 거기에 x를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변수가 뭘로 바뀌죠? t에서 x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아요. 알겠어요? 자, 다시. 적분 구간에 어떤 변수가 존재하면 그 정적분의 결과는 그 변수에 관한 함수식으로 바뀐다는 거 알아야 돼. 이해되지?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결됐죠? 거기에서 다시 너를 x에 관해서 미분하라고 말한 거야. 그러면 이 식을 x에 관해서 미분하게 되면 다시 원래 있던 도함수의 모양하고 똑같이 되는데 대신 변수가 체인지 된다는 거야. 이해돼? t에 관한 함수에서 뭐에 관한 함수로? x에 관한 함수로 변형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상수는 의미 있어 없어? 어차피 어떤 숫자를 미분하는 거니까 0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지을게. 결론을 지을게. 정적분과 미분이 같이 사용되면 앞에 부정적분에서 배웠던 대로 똑같이 되지만 결과는 똑같지만 그치? 뭐가 달라지더라? 변수가 t에서 x로 바뀌더라. 기억하세요? 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안 돼. 근데 만약에 적분 구간에 아래쪽, 아래 끝과 이 끝에 모두 변수가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생각을 또 해보도록 하자. 이해되겠지? 근데 원리는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알겠죠? 자, 보자. 인테그럴. 밑에 있는 거는 x고 위에 있는 거는 x 플러스 3이었다고 치자. 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됐다고 치자. 이해되니? 네. 너 f't라고 정의하고 만약에 너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너의 부정적분이 ft잖아, 그지? 그 ft에 x 플러스 3을 대입한 값에서 x를 대입한 값을 뺀 게 정적분이잖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로 정의될 거야. 이해되죠? 자, 이제 쉽게 가자. 너 부정적분 하면 당연히 변수 체인지 된다 했지. 그럼 너를 부정적분 한 거에다가 너 대입하고 너 대입해서 빼자. 이 말인 거잖아, 지금. 받아들여? 그럼 여기서 끝내지 말고 dx분의 d라는 미분 기호가 등장했단 말이야. x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러면은 당연히 너를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너를 미분하는 식으로 가야 돼. 그러면 결론. 변수가 아래 끝과 위 끝에 모두 존재하는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에 변수 체인지하고 미분해라 이 말인 거야. 그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꼭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원리는 성적분의 원리 그대로 쓰는데 변수만 바뀌는 거야. 꼭 기억하고 미분 들어가야 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외우려고 하면 큰일 나. 알았지?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는 이제 보너스 트랙이에요. 보너스 트랙. 자,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이런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에 관한 식을 만약에 알려줬다고 치면 등식으로 너를 정의한 식을 만약에 알려줬다고 치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 등식을 해결할 수 있어요.
첫째, 윗끝과 아래끝과 윗끝이 같아지도록 하는 상수를 대입해서 정적분의 결과를 0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굳이 너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너랑 똑같은 식이니까 x에다 아무 숫자나 대입해도 결과는 같아져야지.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계산하기 싫거든. 변수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기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x에 뭘 대입해버리는 거죠? x에 a를 대입해버려요. 그러면 이 정적분의 결과는 무조건 0되는. 그러면 이 우변에 x에 a를 대입한 결과랑 너랑 계산 결과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너 0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너를 사용했는데도 만약에 변수들이 더 남아서 다른 걸 내가 또 찾아야 돼. 만약에 그런다면 얘를 또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미분해버리는. 아까도 조금 전에 선생님 설명하듯이 너를 미분해버리는. 정적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알지? 그래서 변수만 체인지 되면서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 결과랑 너를 또 x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랑 비교해서 뭔가를 해결하는 문제. 이게 세트로 나올 거란 말이야. 알겠지? 다시. 보너스 트랙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될 거란 얘기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어떤 등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그러니까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는 정적분 문제가 등식으로 표현이 되면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라 이거야.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 찾겠다 싶으면 처음부터 그냥 원리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적분하고 실제 정적분 계산하듯이 부정적분해서 계산하는 문제인 거야.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사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고 이게 만능치는 아니야. 이게 안 되는 문제도 있어. 그런 문제는 다 그냥 말 그대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정적분 다시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가지는 내가 뭘 안 한 거야? 정적분 안 하는 거잖아. 정적분 안 하고 계산하는 문제고. 이제 이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적분 해야 되는 거야. 정적분 하면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니까 알겠지? 원래는 정적분 해서 풀면 다 풀려. 근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선생님이 정적분 하지 않고 시간을 절약하는 유형을 알려준 것이고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정적분 하면 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네, 여기 있는 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자, 199페이지 이제 4번으로 바로 넘어가. 다른 건 선생님이 지금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실전에서 어떻게 푸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199페이지 4번 박스에 보면 자, 극한이 되어 있죠. 리미트가 있죠. 됐다. 자, 리미트가 있다는 것은 일단 극한이라는 거고 리미트가 있다는 것은 일단은 극한이라는 거고 보세요. 이 극한의 모양이 분수꼴이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x-a분의 1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자, 여기는 이제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뭐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왜?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분수식 뒤에 뭔가 곱해져 있으면 이거는 분자에 곱하라는 뜻인 거예요. 대분수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뭐라는 거야? 분자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크게 한번 보자. x가 a로 다가가면 분모 0으로 다가가지. x가 a로 다가가면 이 정적분의 결과가 0으로 다가가죠. 그럼 분모도 0으로 다가가고 분자도 0으로 다가가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순간 변화율. 이게 바로 뭐냐면 순간 변화율인 거야. 그 순간 변화율은 미분이야.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이지?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런 꼴은 뭐다? 0분의 0 꼴이니까 순간 변화율. 이런 순간 변화율의 문제는 미분 문제니까 당연히 적분을 미분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럼 여기 봐봐. 너를 부정적분하면
ft가 되고 거기에 x 대입하고 원리대로 하면 x 대입하고 a 대입해서 빼자 이거잖아. 이게 실제 적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 방금 얘기했듯이 x-a분의 fx-fa니까 순간변화 딱 되잖아. 그럼 답은 뭐야? f 프라임 a가 답이지. 맞잖아요. 그래. 이거 똑같은 거야.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이게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데 이 문제 자체가 순간변화를 말하는 거야. 그치? 순간변화는 어디에 있어? 도함수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들었잖아. 여기. 맞아 틀려. 도함수 여기 들어있잖아. 그치? 이 도함수의 값이 바로 이 순간변화의 값인 거야. 근데 x가 어디로 다가가라는 거야? 이리로 다가가랬잖아. 그러니까 a에서의 순간변화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잘 봐. 이 유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0분의 1거라는 유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분해서 나중에 극한 계산하겠어? 아니면 처음부터 너가 순간변화라는 걸 알고 f'a로 가겠어? 처음부터 f'a로 와라 이 말인 거야 지금. 얘는. understand? 그 얘기를 지금 4번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모르는 사람은 그냥 외워야 될 거 아니야. 미쳐버리는 거지. 외우지 마세요. 배웠던 거니까 배웠던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여기다가 접목시키면 되는 거야. 알겠지? 네, 좋습니다. 실전을 한번 가볼게요. 201페이지. 필수의 제 9번 볼게요. 자, 9번에 1번 보면 저기 뒤에 적분 보이죠? 그죠? 자, 정적분인가요? 아닌가요? 정적분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인테그럴 기호가 있잖아요. 그죠? 구간이 있어요? 없어요? 구간의 변수가 사용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구간에 변수가 없으니까 얘는 정적분이라고. 그러면 이 정적분의 결과는 반드시 상수여야 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면 어떡해.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함수 fx가 3차식으로 정리가 돼 있지. 맞아 틀려? 그럼 얘 뒤에 있는 애는 상수항이 아니야. 얘는 무조건 상수항인 거야. 왜? 얘가 정적분이니까. 그치?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풀어야 돼. 안 그러면 엄청 어려워요. 자, 어떻게 풀 거냐? 여기 있는 fx랑 여기 있는 ft랑 문자만 다를 거지 어차피 식은 똑같을 거 아니야. 같은 f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완벽한 꼴의 fx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fx라는 이 식의 꼴을 먼저 찾아야 되니까 이 정적분의 결과를 내가 임의로 C 스타 표시를 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정적분의 결과는 어떤 상수일 거니까. 받아들여요? 따라서 선생님이 먼저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t dt를 C 스타로 봤다. C 스타로 봤다. 그러면 여기에서 파생되는 식이 fx 식이 자동으로 파생이 돼요. 어떻게 되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 C 스타처럼 표현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이 fx라는 식을 다시 여기 ft에 대입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분명히 했지만 저 부정적분이 아닌 정적분일 때는 문자 이 변수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가르쳐줬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스텝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첫 번째 식에 그대로 얘를 대입하는 거예요. 0부터 1까지 fx를 얘로 그대로 보는 거야. x로 바꿔도 되니까. 따라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c 스타의 정적분의 결과가 바로 뭐다?
너의 적분 결과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C 스타라는 것을 찾아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적분은 계산이 가능한 정적분이죠. 이 정적분을 계산하면 세 번째 스텝 C 스타를 찾을 수 있어요. 맞죠? C 스타를 찾았다는 것은 fx라는 식을 찾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원하는 fx를 구한 게 되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단계로 그대로 풀어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을 적용하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알겠죠? 이해돼요? 네, 좋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유형입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fx에 관한 등식이 적분의 형태로 주어져 있죠. 그렇죠? 정적분이에요, 아니에요? 구분해야 되는 거. 정적분인 거예요. 구간에 변수가 없으니까. 맞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너 정적분인 거 확실해. 그지? 근데 얘는 지금 사용된 변수가 t잖아요. 적분을 일단 할 때는 t지. 그지?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일단 그래. 좋았어요. 나중에 또 이상하게 감나오면 안 되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얘를 지금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t가 변수잖아. 이 적분 계산할 때는 x는 변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분배 법칙을 통해서 항을 구분해 줘야 돼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적분을 하려면 일단 항이 구분된 상태에서 적분하는 거니까. 받아들여요? 따라서 얘는 먼저 식을 더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거야. 이게 1순위인 거야. 너 아직 식이 간단히 정리 안 돼 있어. 왜? 변수 구분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x세제곱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잘 봐야 돼. 이거 전개하면 xft잖아. 근데 변수는 t라는 거야. x가 아니야. 그러니까 x는 나중에 곱하기로 하고 ft, dt 이렇게 식을 정리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또 뒤에 있는 항도 마이너스 tft잖아. 그지? 받아들여요? 선생님이 걔를 앞에 마이너스 쓰고 마이너스 1 쓰고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tft로 정의하겠다. 자, 보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 있는 이 정적분하고 이 뒤에 있는 정적분하고 같은 정적분인가요? 다른 정적분이죠. 왜죠? 식이 다르니까. 따라서 너의 결과랑 너의 결과가 같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야. 내가 어차피 정적분의 결과를 상수로 만드는 건 맞는데 거기까지 똑같아 1번이야. 근데 얘는 결과가 똑같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다르게 써야 돼. 이해돼? 이해돼? 그러면 선생님이 너의 결과를 C1, 너의 결과를 C2라고 쓸게. 그러면 1번하고 똑같은 작업이 돼. 하나, 둘, 자, 해보자.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ft dt를 C1 됐죠?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tft dt를 C2 이렇게 상수 취급하면 fx의 꼴을 확인할 수 있다 했지. 꼴을 다시 확인하는 거야. fx라는 식은 x세제 얘가 C1이니까 플러스 C1x 됐죠? 여기 C1x 얘가 마이너스 C2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됐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이 fx는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너한테 대입하고 너한테 대입해야 돼. 내가 사용된 문자가 몇 개니까? 2개니까 식도 2개 만들어야 돼. 그게 연립이 돼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찾은 fx를
다시 여기다가 똑같이 앞에서 배웠던 1번 문제랑 동일한 방법으로 대입하고 대입해서 C1과 C2에 관한 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 두 식을 연립하면 C1, C2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C1, C2를 찾았다는 것은 fx를 찾았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풀어. 자, 분명히 1번 유형과 2번 유형이 다른 거예요. 2번 유형은 아직 변수가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식이 간단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적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문제에서 항상 동일하게 써야 돼요. 알았지? 식은 항상 간단히 한 다음에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좋습니다. 필수의 10번. 자, 정적분인가요? 아닌가요? 얘는 정적분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예요. 왜죠?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상수의 결과를 갖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의 모양을 가지고는 있지만 얘를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ft dt가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ax를 만족할 때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물론 너를 아까 선생님 원리대로 부정적분 한 다음에 x 대입하고 1 대입해서 뺀 게 너다 이렇게 해도 풀어도 돼. 근데 그러면 내가 시간 오래 걸리면 되잖아. 선생님이 분명히 아까 가르쳐줬잖아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함수에 관한 등식으로 뭔가 표현이 되면 1번 방법, 2번 방법을 고려해서 A를 찾아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1번 방법이 뭐였냐? x에 1을 대입하는 거예요. x에 1을 대입해서 정적분의 결과를 0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계산하지 않아도 되거든. 되겠어? 그럼 x에 1을 대입했다고 치면, 너를 대입했다고 치면 좌변은 당연히 0이 됐겠죠? 그럼 우변의 결과가 여기 1, 1, 1 이렇게 대입한 결과가 1 더하기 1 빼기 2a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2a가 2니까 a는 1이어야 돼. 바로 찾잖아요. 정적분 내가 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받아들였지. 그러면 이제 a가 1이라는 거 바로 찾았지? 찾았지? 그 다음 두 번째 미분해라 했잖아. 어차피 너는 fx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줄 거니까. 맞아 틀리면. 그래서 양변을 x에 관한 식으로 미분해버리면 얘는 fx가 남을 거다. 왜? fx에서 f1을 뺀 거를 다시 미분할 거니까 뒤에 있는 상수는 없어진다고 가르쳐줬어요. fx가 될 거죠. 받아들여요? 이해되죠? 네. 그럼 너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얘가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fx를 찾은 거죠. 그쵸? 네. f1을 계산하기 좋겠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자, 이걸 진짜 고지고대로 정적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번, 2번 방법 꼭 쓰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도 동일하게 풀어야 돼요. 어떻게? x에 3을 대입한 거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이용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겠죠? 자, 시간 관계상 2번 풀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의 이제 11번 볼게요. 203페이지 필수의 이제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실수나 이내 실수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대입해도 되고 미분해도 되고 적분해도 되고 다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한국식이니까. 그런 뜻이에요. 편하게 풀어라 이런 말인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여기에 변수가 있는데 이 안에도 x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그냥 처음부터 그 원리 쓰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뭘 간단히 한 다음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이거는 간단히가 우선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x를 처리를 해줘야 돼. 어떻게? 전개해서 분리를 해줘야 돼. 그럼 이 식이 어떻게 표현되냐? x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ft dt에다가 이거는 지금 t가 변수고 x는 일단 변수가 아니에요. 적분할 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앞에 x 따로 뺀 거야. 받아들일 수 있지? 그 다음에 또 분배해서 하면 마이너스 t ft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t ft dt로 이렇게 분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분리한 상태에서 똑같은 작업을 합니다. x에 1을 대입해보고 이해되죠 이제?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근데 1번은 어렵지 않아. x에 1 대입하는 건 얘가 다 0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문제는 2번이에요. 알겠지? 자, 얘는 지금 x에다가 이 뒤에 있던 어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얘도 함수예요.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x에 어떤 함수가 곱해져 있는 꼴을 미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곱의 미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얘는. 받아들여? 근데 얘는 곱의 미분이 아니지. 그냥 이 자체를 미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곱의 미분이지만 얘는 그냥 미분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곱의 미분을 쓸 때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됐죠? 앞에 두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하고 곱한 거 더하는 건 알지? 그거 곱의 미분 한번 해보자.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1 인테그럴 1부터 x까지 ft dt 더하기 x에 여기 x에 너를 미분하는 거니까. 그치? 당연히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얘가 된다고 그랬죠? 네. 그쵸? 근데 변수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는 fx. 자, 너를 미분하면 적분한 걸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되죠. 변수 바꿔서. 그래서 x, fx. 됐어요? 그러면 좌변이 깔끔하게 얘가 나오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다시 1번 문제하고 똑같이 앞에서 배웠던 거랑 똑같은 풀이가 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됐죠? 그게 필수의 11번. 간단히 한 다음에 처리하자. 간단히 한 다음에 처리하자. 알겠죠? 이건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필수의 12번 볼게요. 극대극소는 어떻게 찾아요? 도함수가 다함수라면 도함수가 0인 값을 기준으로 찾죠. 네. 그건 알고 있죠? 자, 보세요. 함수 fx가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죠. 맞죠? 네. 보세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물론 fx를 그냥 너 부정적분한 다음에 x 플러스 1 대입한 거에서 x를 대입한 걸 빼면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근데 그거는 최후의 수단이라니까. 처음부터 그 방법 쓰면 안 된다잖아. 1번하고 2번 고려해야지. 맞아, 틀려. 근데 1번은 굳이 고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x에 적절하게 뭘 더 대입해서 윗끝하고 아랫끝이 같아질 수가 없는 꼴이야. 왜? x랑 x 플러스 1이 똑같을 리가 없잖아요. x에다 1을 더한 숫자랑 x랑 똑같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 1번은 일단 안 통하는 거야. 그럼 뭐부터 해야 돼? 2번부터 해야지. 뭐였죠? 미분했잖아. 미분하는 거야. 그럼 내가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지. 그치? 적분한 걸 미분했기 때문에 너의 결과를 그대로 가져가면 되지. 대신에 둘 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너 대입한 거랑 너 대입한 거를 빼야 되겠죠. 받아들이나요? 따라서 얘는 x 플러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이 식에서 받아들여요? 네. x 세제곱 마이너스 x를 뺀 식으로 정리해줘야 되겠다.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f 프라임 x. 받아들이죠? 네. 이때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극대극소를 만들어주는 지점이고
너 도함수가 몇 차 함수냐에 따라서 원래 함수가 몇 차 함수가 정해지는 거라 그랬지. 자, 도함수가 몇 차 함수예요? x 세제곱 보인다고 3차 함수라고 그러면 혼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있는 x 세제곱으로 여기 있는 x 세제곱으로 소거되는 거예요. 그럼 몇 차 함수가 되죠? 2차 함수가 되겠죠? 따라서 원래 함수 fx는 몇 차 함수여야 돼? 3차 함수. 그러면 네가 0이 되는 개수가 2개면 이 3차 함수는 극대극소 모두 갖는 거고, 네가 0이 되는 개수가 1개 이하면 극대극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극대극소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너 0이 되는 값 2개 무조건 있다는 거잖아. 그거 2개 찾는 거예요. 찾아서 끝내면 안 되고 내가 그 값을 만약에 x가 얼마라고 찾았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로 찾았다고 쳐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풀 수 있으니까. x 알파 베타 찾았어. 그 알파를 대입한 값을 따져야 되는 거야. 그게 정적분 해야 돼. 그리고 베타를 여기다가 베타를 대입해서 또 정적분 해야 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게 그 값이. 이해할 수 있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해줬어. 필수의 제 13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최대 최소값 구하려면 우리가 뭘 찾아야 되죠? 함수의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을 보고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근데 마침 이 함수 fx가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뭐라고 했는데?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으면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0 대입해보고 미분해보라고. 참 너무 심각하다. 이제 자, 그러면 첫 번째 f0은 0이고, 두 번째 f'x는 여기에 변수 또 다른 변수 x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답인 거야. 네가 변수만 바꿔서 f'x라는 거야. 됐지? 자, 우리는 잘 봐. 너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 몇 차예요? 2차죠. 그리고 원래 함수는 몇 차라는 거야? 3차. 너가 0이 되는 값의 개수만큼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0이 되는 값이 지금 1하고 마이너스이지. 그치? 네.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최고차하고 2차 함수의 최고차의 보호는 같아야 되는 거야. 미분된 거니까. 최고차항이 음수잖아요. 그러면 너를 접근했을 때도 최고차항이 음수란 얘기지. 따라서 얘는 이런 그래프를 가져야 돼. 극소점과 극대점의 관계인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극소점일 거고 1일 때가 극대점이겠지. 네. 순서상. 따라서 너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부터 x가 1일 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일단 그래프를 노멀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구간을 보자 했죠. 선생님이 예전에 그래프 그리는 요령 다 알려줬어요. 그거 꼭 만약에 기억 안 나면 그 강의 다시 보길 바랍니다. 근데 구간이 0부터 2까지라 했잖아.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란 말이야. 그럼 0은 어디 있겠어? 1보다 왼쪽에 있고 2는 오른쪽에 있을 거야. 따라서 내가 구간을 만약에 정한다면 0부터 2라는 구간을 정한다면 이렇게 정해야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된 상태만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최대는 확실히 1일 때 최대라는 거는 확실하겠죠. 그럼 최소는 0일 때 아니면 2일 때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둘 다 대입해서 최소 찾으면 된다. 맞았지? 그럼 찾으러 가는 거야. 자, 1은 여기다 1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최대값. 자, 0 대입하는 건 0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2를 바로 대입해보세요. 여기다. 그게 최대일 거예요. 그럼 그냥 적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겠죠? 이렇게 필수의 제 13번을 해결하면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수의 제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필수의 제 14번을 보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한이 나왔죠. 근데 분모가 0으로 갔죠. 근데 분자가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긴 한데 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2를 대입하면 분자도 0이 되죠. 따라서 얘는 순간 변화인 것이다. 순간 변화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이 꼴이 너를 실제로 계산하면 안 되는 꼴인 거죠. 너 x-2, x에 2 대입하면 분모 0 됐어. 인테그럴 잘 들어보세요. 2부터 x까지 ft dt라는 게 2 대입했을 때 얘도 0 되는 거잖아요. 0분의 1. 순간 변화예요. 다른 어떠한 픽션도 쓰지 않았죠. 그대로 ft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결과가 너를 미분한 결과랑 똑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너 그냥 f 결과가 그대로인데 당연히 순간 변화는 어디로 다가갈 때잖아. 몇으로 다가갈 때? 2. 그래서 f2가 나와요. 이게 지금 이 극한 값이 f2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바로. 이걸 못 찾으면 너를 다시 적분하고 그거를 다시 또 순간 변화를 얘기해가지고 또 찾고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순간 변화입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응용한 게 바로 아래에 있는 문제죠. 그 응용한 게 그대로 있잖아요. 한번 우리 똑같이 해석해보자. 천천히 해석해보면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다가가죠. 자, h 분의 그랬으니까 분모 0으로 다가갔잖아요. 분자가 1이야 아니면 인테그럴 이 뒷부분인 거야. 뒷부분이 분자인 거예요. 얘는 분자에 곱해야 되는 값이니까. 따라서 2부터 2 플러스 2h까지가 구간이잖아. 정적분의 구간이잖아요. 그 구간에 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2부터 2까지니까 얘도 0 되지.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네. 따라서 해봐. 따라서 너는 계산 결과가 정해져 있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라. 왜? 순간 변화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얘를 대입한 걸 미분하는 거잖아. 맞아, 틀려. 변수가 체인지 되면서 아까는 그냥 x였으니까, 그지? 아무런 보조 장치가 없지만 얘는 2 플러스 2h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얘를 대입한 거를 지금 생각하고 거기에 0을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약간 트릭을 잘 봐야 돼. 이해돼? 자, 한번 다시 해보자. 천천히 해보자.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한 번만 더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ft가 있어요. 얘는 여기서 만약에 똑같이 한다면 여기 2니까 2하고 똑같이 쓸게요. 2 플러스 2h 대신에 2 플러스 2x 쓸게요. 이렇게. 너 dt 이렇게 있어. 선생님이 여기다가 어떤 명령을 내렸느냐? dx분의 d라는 명령을 내렸어. 너 부정적분 한 다음에 다시 미분해 라고 했어.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대입해야 될 애가 x가 아니야. 그지?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 이거 이제 f 프라임 여러분 헷갈릴까봐 쓸 거예요. 너 부정적분하면 당연히 ft 나와야지. ft 나와야 되죠? 맞아, 틀려. 네. 거기에 지금 2를 대입하고 2 플러스 2x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 따라서 내가 계산해야 될 부분은 f 2 플러스 2x 마이너스 f2란 말이야. 이게 바로 이 정적분의 결과인 거지. 거기에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할 때 그냥 미분돼? 그냥 미분돼? 절대 안 되지. 그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안에 있는 게 x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을 떠올려야 돼. 그래서 너를 미분한 걸 10 전체 한번 곱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얘를 그대로 답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얘가 x가 아니니까. 순간 변화율인 건 맞지만 이 모양 그대로의 순간 변화율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를 f'x라고 쳐보자. 얘를 f'x라고 치자. 그치? 그러면 당연히 너를 부정적분하면 fx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거기에 2 플러스 2h 대입한 거에서 2를 대입한 거를 뺀 값이 결과론적으로 너의 부정적분의 결과인데 우리는 너의 순간 변화인 거니까 너한테 미분할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얘를 미분 들어가게 되면은 너는 f 프라임 2 플러스 2h에 너를 미분한 2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리고 h에 0을 대입할 거니까 f'2에 1 곱한 게 답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럼 잘 봐. 잘 봐. 얘가 뭐였어? f' x였지. 너한테 2 대입하고 너한테 2 대입하고 끝내지 말고 너 미분한 거 식 전체 한번 곱해. 이 말인 거지. 2로 다가가는 건 맞아. 근데 그냥 다가가게 하는 게 아니라 2 플러스 2h인 상태에서 2로 다가가는 거예요. 받아들여 못 받아들여. 그래서 합성된 미분법을 써야 돼. 그럼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답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이 말이구나 확인할 수 있지. 왜? 우리는 계속 과정을 쭈닉으로 약속했잖아. 자, 약속을 선생님이 지켜줘야죠. 순간 변화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f'x니까 너가 그냥 그대로 나와요. 이해돼? 그러니까 너는 그대로 이 식을 그대로 써. 거기에 h에다가 0을 보내면 2로 다가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2 대입한 게 답인 거야. 일단. 그럼 4 더하기 2 더하기 1 일단 답이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애가 x가 아니잖아. 얘를 미분한 거를 여기다 한번 곱해주라. 그 패턴만 지키면 너는 이거 공식처럼 써먹을 수 있어. 0분의 몇 분이. 그럼 너 미분하면 2 나오잖아. 0 되고 얘는 2 되니까. 꼭 곱하면 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되니? 이걸 지금 조심하세요.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넓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정적분 활용 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수고들 했어요.